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선거 이후에 랠리가 주춤하면서 주요 지수는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약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0.26%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예측치와 부합하여 2.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주요 지수들을 분석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은 월요일부터 횡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급상승을 통해 시장이 크게 올랐던 만큼 지금은 그 상승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RSI는 과매수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며 다시 상승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돌파 이후 추가적인 횡보를 예상했었는데 대선 이후 또 한 번 돌파하며 걱정도 되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천천히 상승할 힘을 축적하고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상승력이 더욱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 기간에 오히려 리더 주식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돌파를 유지 중이지만 이번 주 내내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쪽에서는 별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지그재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7일 남은 만큼 실적에 따라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횡보시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우 지수 역시 돌파를 유지 중이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중소형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여전히 지난주 돌파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돌파가 지지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장기 채권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이 영향을 미쳤지만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므로 실적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승과 하락 비율을 살펴보면 S&P 600 스몰캡의 72%가 하락 중이고 S&P 400 미드캡의 63%, S&P 500의 경우는 51% 이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이 오른 만큼 수익 실현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강세장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지만 이를 하락 신호로 보기보다는 관심을 두는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스마트 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고 지난주에 매수한 주식들을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최소 2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장을 유지 중이고 모든 시그널이 상승 모멘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비중을 여전히 80%에서 10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QQQ와 UPRO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ETF인 USD는 여전히 하락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상승 모멘텀이 끝난다면 단기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수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도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어제보다 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이며 현재 너무 오른 주식들 중 일부에서 수익 실현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공포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을 벗어난 만큼 작년부터 이어진 상승 모멘텀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을 숏 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장기채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TLT는 무턱대고 진입하기보다는 하락세가 끝났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어제부터 장기채에 대해 숏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 정도 하락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어제 포모 매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스마트 머니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숏 포지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소 4년 동안, 특히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미국 자산의 일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할 때,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할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도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 로빈후드는 3%, 코인베이스는 10% 하락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는데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들어간 분들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들은 앞으로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과열된 상태에서 즉각 진입하기보다는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가 기회일 것입니다. 주식 트레이딩에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므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연말을 맞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선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 역시 연말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입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연말 특수로 인해 당분간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강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3번의 돌파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세가 예상되지만 현재 주가가 다소 높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실적 발표 이후 돌파 시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연말의 상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7일 뒤에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 다시 한번 폭발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지만 이는 반도체의 실적이나 미래 전망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외부 악재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4번이나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4개 중 2개의 저항선을 넘었고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이 2개의 저항선도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는 지난 한 달 내내 횡보하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 다른 주식들과 달리 횡보하는 모습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메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악재 때문입니다. 특히 틱톡 금지 여부에 따른 사용자 증가와 독과점 관련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주식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메타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섹터와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어주들이 상승했지만 자세히 보면 어제 크게 하락한 주식들이 반등한 것으로 자금 흐름의 뚜렷한 패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어제 하락한 주식들이 오늘 상승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돌파했던 섹터들을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주, 산업재, 에너지주, 금융주 등이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리더 주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AI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상승장의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훌륭한 자산군이지만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소프트웨어 주식이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주식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러한 주식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다양한 섹터에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으로 중형주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중형주 ETF인 XMMO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로 중형주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실적이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상승세가 제한되었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2023년 말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중형주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에는 정고점을 찍은 후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형주의 시대가 재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급격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가 더 높은 상승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형주가 돌파를 이어가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승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중형주 ETF인 XMMO의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Interactive Brokers Group, Sprott, Jefferies Financial Group, Comfort Systems USA, Equitable Holdings 등의 주식들은 지난주에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리더로서 돌파를 마무리하고 에너지를 축적한 후 상승 시 가장 먼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매매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TQQQ가 약간의 하락과 횡보를 보이며 두 번째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6일의 시가를 손절 라인으로 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역시 돌파한 주식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아 보이는 HEI를 돌파 매수했습니다. 또한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월배당 ETF를 무지성 매수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SCHD와 DJRO를 목표 수량까지 모으는 것이 목표이며 하루 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특히 현재 시장이 쉬어가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주식들과 현재 리더십을 보이는 비트코인과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쉬어가는 기간 동안 힘을 응축하여 다시 상승할 힘을 비축하는지 지켜보며 최적의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상태이며 현재 시장이 공격적인 상승장을 이어가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버블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활용해야 하며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난다는 신호는 실업률이 아닌 주식 차트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호를 통해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